이어서 GDP 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또는 아웃풋 갭, 산출량 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GDP 갭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요.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공부할 때는 GDP 갭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뉴 케인지언들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GDP 갭은 단기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DP 갭은 실제 GDP, actual GDP, 우리가 관찰한 GDP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했던 potential GDP 또는 트렌드 GDP 사이의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GDP 갭이 뭐 3%다. 3% 너무 커요. 네. GDP 갭이 1%라고 한다면 그 1%라는 말의 의미는 actual GDP가 potential GDP로부터 1%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는가의 기준은 바로 potential GDP예요. 그러니까 잠재 GDP가 예를 들어서 뭐 2천조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1% 벗어났다는 얘기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1%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actual GDP가 2천조 원의 1%니까 200조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죠. 20조가 되겠죠. 2020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만큼 potential GDP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potential GDP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위쪽으로 벗어나는 것보다는 주로 아래쪽으로 벗어나는 것이니까 아래쪽으로 벗어났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1980조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경기 변동은 실제 GDP가 잠재 GDP로부터 또는 트렌드 GDP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뭐 경기 변동분은 다시 말하면 GDP 갭은 뭐 같은 말입니다. GDP 갭으로 실제 측정을 하고요. GDP 갭은 실제 GDP가 포텐셜 GDP로부터 몇 퍼센트 죄송합니다.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의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잠재 GDP이기 때문에 잠재 GDP로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관측한 실제 GDP와 포텐셜 GDP 사이의 차이를 기준이 되는 잠재 GDP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을 곱하는 이유는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만약에 실제 GDP가 포텐셜 GDP보다 크다면 다시 말하면 얘가 포텐셜 GDP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실제 우리가 관측하는 GDP입니다. 관측하는 GDP가 이렇게 간다면 그럼 당연히 분자가 0보다 크게 되겠죠. 트렌드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GDP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경우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경기가 과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붐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보통 저는 호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 호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불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호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좋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좋을 호자니까 좋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 GDP가 트렌드보다 위에 있는 상태면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가 상승률이 전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저는 호황이라는 말을 안 쓰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거보다는 경기 과열이라는 말을 보통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호황 불황이라고 하는 말이 불편하지 않다면 뭐 제가 과열이라고 했을 때 호황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GDP 갭의 바로 이 부분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관측한 GDP가 트렌드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트렌드가 빨간색이고요. 실제 우리가 관측한 GDP가 이렇게 트렌드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자의 값은 0보다 작아지겠죠. 이때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금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공표할 때가 있는데 미국 경제는 실제로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만 실제로 공표할 때가 있는데 그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는 경기 침체, 경기 과열은 GDP 갭이 0보다 작다면 그냥 경기 침체, GDP 갭이 0보다 크다면 그건 뭐 경기 과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그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 거시경제 이야기할 때는 GDP 갭의 부호에 따라서 경기 침체와 경기 과열이 결정된다라고 그냥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부르고요. 유휴 투입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idle resou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idle이라고 하는 게 뭐 보통 영어로 직역하면 게으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리소스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운전을 할 때 자동차를 세워놓고 시동만 걸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시동 걸려 있는 상태, 뭐 보통 공회전이라고 하는데 공회전하는 상태를 idling이라고 해요. 자동차가 움직이지는 않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이들링 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딱히 뭐 그러니까 뭐 쓰려고 시동 걸어놨지만 딱히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유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경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공장에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생산 라인이 가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 뭐 불은 켜놨지만 뭐 그런 상태라고 하겠죠. 그래서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뭐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많은 상점들이 셔터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경기 과열, 익스펜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붐이라고 부르기도 할 텐데 투입 요소들이 평소보다 이제 과도하게 활용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평균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 일을 할 텐데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겠죠. 뭐 생산 라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혹은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가동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공장들이 하루 종일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뭐 한 하루에 뭐 한 12시간, 뭐 14시간 이렇게 돌아간다. 평균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경기 과열 기간에는 보통 뭐 16시간, 뭐 18시간, 심하면 20시간까지도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보수를 하거나 또는 기계를 정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과열 기간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걸 호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은 팬데믹 기간에 그 경기 변동을 요 기간만 이렇게 따온 건데요. 비교해 보시면 앞에 그림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 그림인데 6페이지에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을 제가 띄어서 확대한 것입니다. 돌아가 보죠. 그래서 2019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1분기고요. 분기 데이터니까 2분기에 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분기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시작했을 때 1분기 보통 이제 3월 달에 충격이 조금 크게 왔기 때문에 1분기의 GDP가 트렌드로부터 아래쪽으로 벗어나고요. 3월 달에 충격이 좀 크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 6월 좀 심각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7월, 8월, 9월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게 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나의 사이클이 실제로 이제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좋은 이그젬플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쪽에 있는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시기도 있고, 다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시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이 실제 GDP고 붉은색 점선이 바로 잠재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트렌드. 자, 이제 이거를 GDP 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보시죠. 트렌드와 실제 GDP 사이의 차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 차이, 뭐 또는 뭐 이런 차이들, 뭐 이런 차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실제 데이터가 다 있는 값들이니까 이 차이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차이를 포텐셜 GDP로 나누어서 퍼센티지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GDP 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포텐셜 GDP, 잠재 GDP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 것이죠. 이게 바로 GDP 갭입니다. 당연히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포텐셜 GDP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한 것이 바로 GDP 갭이고요. 앞에 그림과 매우 비슷하겠죠, 그렇죠? 다만 뚜렷한 차이는 이제 트렌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로부터의 차이를 계산했으니까 사실상 트렌드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GDP 갭을 계산하는 것은 트렌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제거하고 뭐만 보겠다는 걸까요? 변동분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그림에서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트렌드도 있고 트렌드 주변을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GDP 갭 혹은 뭐 단기 GDP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트렌드를 제거해서 똑바로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GDP 갭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당연히 트렌드는 없어지겠죠. 이걸 이제 트렌드를 제거한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기 GDP는 당연히 트렌드가 제거가 된 업앤다운만 남아있는 GDP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저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걸 저점이라고 부르고요. 트로프라고 합니다. 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GDP 갭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포텐셜 GDP 대비 GDP가 4% 하락한 것이죠. 추세로부터 4%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4%면 상당히 큰 거예요. 보통 2% 정도 경기 침체가 오면 곧 조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추세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GDP 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변동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 변동과 비교도 가능하겠죠. 저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4%, 또 다른 경기 변동에서 저점에 도달했을 때는 추세로부터 뭐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이제 하나의 경기 변동 주기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점을 피크라고 하고 저점을 트로프라고 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를 이제 리세션이라고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 뒤에 그림을 추가하긴 했지만 여기서 하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피크고요.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제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피크가 될 것이고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트로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기 변동 주기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가리켜요. 이게 바로 하나의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이렇게까지겠죠. 피크에서 트로프까지, 그리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 그 다음 또 피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경기 변동, 요게 지금 하나의 경기 변동인데 그 다음 피크까지 그래서 요게 되겠죠. 뒤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과열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피크는 하나의 경기 변동 과정에서 GDP가 가장 높을 때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트로프는 하나의 경기 변동 과정에서 GDP가 가장 낮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리세션은 고점과 저점 사이의 기간 또는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GDP가 감소하는 그런 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피크에서 트로프까지를 경기 침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부를 텐데 실제로 어떤 국가의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NBER에서 이 판단을 합니다. Recession involves a significant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that is spread across the economy and lasts more than a few months. 보통 구체적으로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감소할 때, 다시 말하면 GDP의 증가율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그러면 대체로 경기 침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제 전에 봤었을 때 그러니까 GDP의 증가율이 2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BER은 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되게 권위 있는 미국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이고요. 경제학자들의 모임이고 다양한 이제 전공 분야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NBER의 거시경제 분야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 스탠포드라든가 하버드, MIT 이런 저명한 대학의 거시경제학 교수들,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한 여러 명이 모여서 데이터를 관측한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가 있겠죠, 그렇죠? 모여서 데이터를 관측한 다음에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다운턴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 둔화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게 리세션, 경기 침체. 이거보다 더 심하다면 이제 우리는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공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둔화, 침체, 공황 순서대로 이제 경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 2, 3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5월 5일의 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5월 6일 강의도 비슷하게 한 30분 단위로 영상을 한 3개 정도 나누어서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